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도 사실 겉미분, 속미분 해가면서 쓰기도 했었는데 대체 왜 그게 성립하는지 오늘은 증명까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는 어떤 꼴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y라는 함수가 그냥 fx 이런 꼴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함수의 영향을 받는 f 안에 g가 있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y라는 함수를 fu라 두고 u라는 함수를 gx라 두면 자,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기 u가 연결고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u가 gx니까 그게 여기 쏙 들어간 형태가 바로 이 합성함수의 형태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합성함수 형태, 요 녀석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dy, dx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도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단계를 거쳐가지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이거의 극한값은요, 여러분.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로 정의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걸 오늘 구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 둘의 관계를 구할 수는 없고요. 주어진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미분이 불가능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와 g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dy, du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du, dx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dx분의 du 이렇게 정의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각각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극한값은 이미 존재한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존재하는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느낌이 오셨죠? 얘네들 어떻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면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곱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약분하면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 중간에 연결되는 이 델타 u라는 녀석이 0이 아니어야만 하는 것도 이해되시죠? 자, 왜 델타 u만 0이 아니에요, 선생님? 당연히 델타 x도 0이 아니어야 하는데요. 델타 x는 어떤 특정한 증가량을 준 거고요. 그래서 증가량이 있다는 가정이고, 즉 말하자면 0이 아니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거고요. 델타 u는 델타 x가 변할 때 u가 변하는 함수인데 x가 변한다고 해서 꼭 u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x가 변함에도 u가 변하지 않는 상수함수의 구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는 절대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u도 조금이라도 변해야만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정의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극한값들이 존재를 해서요. 이제 양변에 극한을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이거 u로 보이시나요, 여러분? 델타 u분의 델타 y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린 뭘 하고 싶냐면 사실 이 극한을 이렇게 한번 나눠서 쓰고 싶거든요. 그럼 이 나눠서 쓰는 게 가능하겠는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나눠서 쓰는 게 가능하려면 각각의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dx분의 du는 수렴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어요. du, dx로 수렴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이 앞부분이 미심쩍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잠시만 정리해 보면요. du라는 녀석은 요 함수의 정의에 따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x가 델타 x만큼 변할 때 변화는 함수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델타 x를 0으로 보내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0으로 보냅니다. 그럼 결국 gx 빼기 gx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u는 어디로 갈까요? 그쵸. gx 빼기 gx는 0으로 가겠네요. 오호라. 델타 x가 0으로 가면 u의 델타 u도 0으로 가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네요. 자, 요게 이제 딱 보장이 돼버리면 요 극한값은 나눠서 쓰는 게 가능합니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로 나눠 쓰는 게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 델타 x 대신에 델타 x가 0으로 가면 델타 u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리미트 델타 u가 0으로 갈 때 델타 u분의 델타 y 곱하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u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 극한값 우리 두 개 존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갖고 와서 이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dy, du, 여기는 du, dx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 부분은 정의가 뭐였죠? 그쵸? dy, dx였죠?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dy, dx는 du, dy, du, dx로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곱한 꼴로 쓸 수 있다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냐면 y의 미분은 f를 한번 u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서 그 다음에 u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해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 거 이해되세요? 근데 이 u 자리에 뭘 쓰면 되냐면 이게 u에 대한 극한값인데 이 u 자리에 뭘 쓰는 게 가능하냐면 gx를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안에 있는 거 미분 한번 하고 그 다음 겉에 있는 거 미분한다 해서 겉미분, 속미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결론은 어쨌든 합성함수의 미분은 속에 있는 거 미분을 한 번 더 곱해주는 형태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교과서로 돌아가 볼게요. 자, 교과서에 이 합성함수의 미분 과정이 쭉 잘 증명이 되어 있어요. 쌤이 해드린 거랑 똑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종 결론인 요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의 f, gx 꼴의 도함수는 전체를 미분할 때 f 자신을 한번 미분하고 그 안에 합성되어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준다 라는 꼴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시면요. 자, 요런 함수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미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제곱 되어 있으면 5 내려오고 x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으로 바꾸고 2x 곱한 꼴. 그래서 10x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런 꼴로 미분한 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sin x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sin x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의 4x 플러스 3, 그 다음 안에 있는 4x 플러스 3을 미분하면 4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4 곱하기 코사인 4x 플러스 3 꼴로 바로 미분이 쉽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우리 이거 이용해서 로그 함수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y는 lnx 꼴 미분을 알고 있는데 절대값 lnx 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대값 lnx 꼴은요. 그러니까 y는 ln 절대값 x 꼴은요. x가 0보다 클 때 ln 절대값 x는 그냥 lnx로 나타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요걸 미분한다는 얘기는 그냥 lnx를 미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x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0보다 작을 때는요. 0보다 클 때는 여기가 그냥 양수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0보다 작을 땐 여기가 음수로 나오죠. 그럴 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린 ln 마이너스 x꼴을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마이너스 x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x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결국 x분의 1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로그 절대값 x 형태를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x분의 1이 나옵니다. 양수일 때든 음수일 때든 상관없이 그대로 x분의 1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요런 함수 로그 a의 절대값 x인 경우에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결과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이용하면요. 한 번 더 합성한 경우 생각해 볼게요. ln의 절대값 fx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정리되냐면요. 요거 미분하면 우리 좀 전에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절대값 x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fx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요거 속미분 한 번 더 해줘야 돼서 요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ln 절대값 sin x를 미분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sin x분의 sin x 미분한 꼴을 위에다 한 번 더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sin x분의 cosine x가 되네요. 정리하면 코탄젠트 x가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복잡한 형태의 미분도 여러분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또 이거예요. y는 x의 n제곱꼴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똑같은데 y 미분하면 이렇게 n의 x의 n-1제곱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돼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계속해서 이거 지수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자연수 단계에서만 할 수 있었다면 이거를 정수로, 유리수로, 실수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y는 x의 n제곱꼴을 양변의 절대값의 자연 로그를 칠하면요. 요렇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 좀 전에 이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렇게 바꿀 수 있고 좀 전에 미분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요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결국 도함수가 다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뭐 과정도 과정이지만 중요한 거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도 요 도함수의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계속 우리가 친하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또 문제 많이 풀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